자, 이제 현행범 체포, 이제 체포의 세 번째 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뭐, 특별히, 뭐, 어려울 건 없어요. 말 그대로 조문 요구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범죄를 실행하거나, 실행하고 난 후, 바로 그 직후의 사람은 우리가 현행범이라고 하고, 이 현행범은,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 이거하고 같이 공통점이 되는 거는 긴급체포죠. 긴급체포도 뭐 하는 거예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현행범 말고 또 다른 내용들을 보는데 1, 2, 3, 4 요 네 개가 뭐가 있냐면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우리가 준현행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준현행범. 준현행범도 결국은 현행범하고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이제 현행범이고 어떤 경우가 현행범이 아니냐. 사실 이것만 잘 분류를 하면 되죠. 그래서 뭐 사례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단 이게 현행범이 아닌데, 현행범 아닌데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체포가 위법한 거니까 여기서 얻어진 증거도 다 증거로 못 쓴다. 이렇게 가는 거고, 현행범 체포가 뭐하다면, 적법하다면 여기서 얻어진 증거는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임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예, 모든 게임은 증거 능력의 문제입니다. 항상 이걸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자, 현행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를 했는데 아직 종료되지 않은 자. 예, 아직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때는 뭐냐? 종료한 직후라고 하면 끝마친 순간 그리고 아주 그 시간적으로 접착되는 거. 그러니까 끝난 바로 그 직후를 말하는 거야. 끝나고 난 직후.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나름대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가 없고 이 사람 체포할 때는 어떻게 체포해야 되겠어요? 영장 가지고 와서 체포하든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면 긴급 체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현행범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그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그 죄증이, 그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범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 돼요. 일정한 시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장소가 지나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 앞에서 사람을 때리고 인문대 앞에서 이 사람이 쉬고 있는데 이 사람을 잡았다. 이거는 안 될 수가 있어요. 농대로 갔다. 그러면 좀 우리 중앙도서관하고 농대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체포하려고 하면은 현행범 체포가 아닌 겁니다. 다만 어떤 경우는 되냐면 계속 추적할 수는 있어요. 저 도둑이야 이렇게 하면서 추적해가지고 갈 때에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준현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거 볼까요?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경우가 뭐냐면 중앙도서관에서 농대까지 이렇게 가는 거, 도둑이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잡았을 때 이 사람을 체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안 봤네요. 한번 그래도 읽어보고 갈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범인으로 불리면서 추적되고 있을 때, 그리고 작물이라든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죽여놓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칼을 들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옷에 뭐가 묻어 있을 수 있죠.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좀 웃긴데,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도망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냐고 묻자 도망가려고 할 때, 자, 요 네 가지입니다. 사례를 좀 볼 텐데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이제 유명한 케이스가 이거 하나 좀 참고로 보죠.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서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했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했겠죠. 그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냐면 40분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장실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앉아 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요 사무실까지는 괜찮을 것도 같은데 시간이 몇 분이나 지나버렸어요? 40분이나 지나버렸어요. 이러니까 이거는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여기서 보세요.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죠. 그럼 이 사건은 항상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여기 도 사건이니까 대법원 사건이잖아요. 그럼 대법원 사건의 원심은 어디겠어요? 고등법원입니다. 자, 고등법원 판사님들이 3명이 딱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면서 이건 현행범이다라고 봤는데 대법원이 아니라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요. 현행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에 40분이 지났답니다. 40분에 뭔가 좀 있나 보죠. 40분 지난 시점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길가에 앉아서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을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준현행범. 자,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 중이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사람들을 이제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내리냐면은 이게 범퍼 등의 파손 상태로 봐 마치 이게 교통사고 난 차량에서 내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준현행범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영장 없이 뭐 할 수 있다? 체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얻어진 증거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있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서 얻어진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거고 자 수사를 공부할 때 항상 이거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마인드를 잡아야 예, 형사 절차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인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자, 현행범 체포 요건 자, 명백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거고 요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법조문에는 없어요.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체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요 필요성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뭐냐면 죄증 증거 인멸이 염려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것 같으니까 체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법조문에는 없어요. 우리 봤죠. 앞에서 법조문에는 없지만 우리 학설과 통설은 학설과 통설이 아니고 우리 판례는 이것을 필요하다라고 인정합니다.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하는 것이지 뭐 이후의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체포 당시 한번 듣고 뭐 평생 안 잊어버릴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성의 원칙. 50만 원 이하짜리 사건은 너무 허접하니까 이때는 현행범 체포할 때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이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체포 절차 뭐 당연히 요의 변변 이거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 말 똑같습니다. 이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고지할 때는 그 체포하기 전에 곧바로 해줘야 되지만 도망가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잡고 제압을 하고 제압한 다음에 곧바로 지체 없이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216조죠. 216조부터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216조부터서 218조까지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좀 따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앞에 그 긴급체포와 마찬가지로 그때 묶어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포 후의 절차. 자, 체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행범 체포기 때문에 체포가 일반 사인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이제 경찰이 할 수가 있겠죠. 뭐 경찰이 하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이제 영장이한 체포든 긴급 체포하듯이 뭐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건데, 문제는 요거죠. 일반 사인이 체포를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즉시 경찰관한테 보내줘야 돼요. 즉시 넘겨줘야지. 괜히 또 자기가 경찰이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지하실로 데리고 가서 경찰놀이 한번 보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된다. 즉시 넘겨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게 언제냐? 시간적으로 즉시냐?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이내에 해줘야 되는 거냐? 뭐 5시간 이내에 해줘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간적으로 빨리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 자 요거 문구 그대로 암기해가지고 이제 이 주관식 문제라면 요걸 그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여기에서 이만큼 있는데도 소말리아 있죠. 소말리아 해적을 붙잡아 가지고 우리나라 군인이 군대에서 소말리아 해적을 잡아가지고 얘를 이제 끌고 왔죠. 끌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 부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때 만약에 9일 걸렸다. 그러면 여기 군인은 경찰입니까? 경찰이 아니죠. 경찰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뭐가 됐냐면
현행범 체포예요. 소말리 해적 잡아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러겠죠. 그 현행범 체포로 봐요. 현행범 체포됐는데 며칠 걸렸어요? 9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면 즉시 인도를 해야 되는데 9일은 너무 오래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 이거 말이 안 되죠. 요때 나온 판례입니다. 요때 불필요한 지체 없이 열심히 이제 노를 저어서 왔겠죠. 물론 노를 저어서 온 건 아니지만 이제 동력 이제 모터 달아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뭐가 없이 지체 없이 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요겁니다. 불필요한 지체 없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사인이 체포를 했을 때 자기가 석방해주면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석방하겠다. 그럼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똑같습니다.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제 만약에 사인이 체포를 했고 이걸 이제 경찰에게 넘겼다. 뭐 경찰이나 검사에게 넘겼다. 수사기관에게 넘겼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될 텐데 48시간이잖아요. 그럼 48시간이면 체포한 때로부터인데 요 사인이 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일지 아니면 여기 수사기관으로부터서 여기서부터 48시간인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사기관이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 현행범인을 인도받았을 때 요때 48시간 요걸 계산해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다 똑같죠. 영장이원 체포든 긴급 체포든 현행범 체포든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체포 제도가 뭐 이렇게 뭐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 체포는 어떻게 된다? 세 가지. 체포 세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거의 뭐 구조는 또 서로 비슷하니까 거기 특징만 좀 놓고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